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야, 오늘은 특히 더 춥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날씨가 무지하게 좋다라는 이 캘리포니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한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애들을 이제 학교에 이 등교를 이렇게 또 시켜주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데 와, 완전히 칼바람이 이렇게 또 불면서 그 다음에 차에 탔거든요. 네,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 엔진을 이렇게 또 거니까 거기 이제 온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온도가 32도예요. 32도. 여기 화씨로 32도면은 이제 섭씨로 0도거든요. 0도까지 내렸습니다. 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보니까 진짜 0도였다. 네, 만약에 비가 내렸다고 하면은, 조금,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눈이라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주 그냥 깜놀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깜놀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또, 보이는 뉴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2024년도가 이제 막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이렇게 딱 밝아오면서, 그러면서, 과연 이 2024년도에는 무엇이 또 위험에 처했을까? 무슨 리스크가 우리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붙고 있으면서 이제 오는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이렇게 또 치러지게 되는데 대선에서 누가 뽑히던지 간에 아마도 굉장한 소용돌이가 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가 이기던지 간에 엄청난 대혼란을 이렇게 또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둘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또 쪼개지게 되면서 이 민주당 측은 솔직히 말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트럼프는 더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빠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 하여금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뭐 바이든노믹스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트럼프로 이렇게 옮겨 갈아탄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팽팽하게 거의 뭐 50대 50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약간 높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약간 높기는 높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까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엄청난 대혼란을 몰고 올 것이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이렇게 또 믿고 있었던 트럼프를 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거의 뭐 딱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칠 것이고요. 분명히 트럼프는 또다시 우리의 선거가 쟤네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할 것이에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대혼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의 트럼프를 싫어요. 뭐 절반 정도는 뭐 트럼프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절반 정도가 이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도 난리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근본도 없는 자식이 이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또 대혼란을 야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다.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오는 11월 달에 엄청난 대혼란이 이렇게 또 미국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혼란 속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짝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가지고 바로 대통령 선거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이 AI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 AI가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진짜 초스피드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 AI 자체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AI에 대해 가지고 규제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했거든요. 이 AI는 규제가 없다고 하면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AI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규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올해 들어가지고 큰 리스크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리스크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리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전쟁이죠. 이 전쟁, 뭐 아시다시피 커다란 전쟁이 지금 두 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2년이 훨씬 더 넘고 오래 이렇게 또 지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들 이스트, 이 중동에서 까딱 잘못한다고 하면은 또 엄청나게 커다란 이 중동 전쟁으로 지금 번질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이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도 계속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도 이렇게 또 뒤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는 계속 이를 갈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가지고 칠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죠.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헤즈볼라가 계속 이렇게 또 치고 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네 조심해라, 우리 너네랑 전쟁 확전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의 총리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까딱 잘못한다고 하면 확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전쟁이 확전이 돼, 거기에다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에서 엄청난 이 대혼란을 몰고 올 것이야. 그런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게 하기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도 제재 좀 빡시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대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엄청난 대혼란을 몰고 온다고 하니까 올해 말에 좀 굉장히 좀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여러 주들에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에도 올라갈 자격이 없다. 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반역죄를 이렇게 또 저지른 사람은 공직자 이런 일을 맡을 수가 없다. 라는 것에 이렇게 또 근거해가지고 여러 주들의 이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콜로라도에서도 그렇고 이 메인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한 54% 정도는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 후보로 올라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81% 정도는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로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화당 층에서는 90% 정도는 트럼프는 당연히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랑 지금 공화당이랑 비슷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가.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은 한 80% 정도,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90% 정도 이렇게 맞붙고 있다 보니까 대략 이제 절반에서 조금 높은 54% 정도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야 하는 것도 지금 뭐 54%로 이 과반수를 넘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안보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원래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너무나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위협을 이렇게 또 주고 있거든요. 말로 이렇게 또 위협을 주고 있으면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노숙자들 문제는 원래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 심해진 것일 뿐이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위험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인들도 그거를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점차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미국인들 중에 한 63% 정도는 미국이 이 이민자에 대해 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가지고 더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요. 과연 이제 대략 한 뭐 10개월에서 11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뭐 10개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공화당 내에서 67% 정도는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뽑혀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믿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만이 이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랑 그리고 이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의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그 지지율 격차가 59%가 났다고 해요. 59%!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60 몇 %고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이 10%가 안 된다고 하네요. 뭐 8%인가 9%인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디센티스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적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수가 없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꼭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드노믹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외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페이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드노믹스가 진짜 잘 되고 있다라는 그 페이퍼의 수치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피부로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로는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이렇게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바이드노믹스는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미국이 이 경제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학자들을 본다고 하면 이 경제학자들이 2023년도 2022년도 말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던 것이 이제 미국은 분명히 20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많은 이 예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주식 같은 거 엄청나게 다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손해가 한 10만 불 정도 그렇게 또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2023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죠. 그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정말 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 이 일반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반인들한테는 인플레이션도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 임금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이제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 침체이지, 아무리 너네가 이렇게 페이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빠진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진짜 경기 침체 빠질 것 같아. 뭐, 수많은 데이터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주식을 팔았는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그 경기 침체를 피한 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성과이지 않나 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인들, 수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드노믹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이 더 높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니키 헤일리가 이 남북 정쟁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이 남북 정쟁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이 노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이랑, 그리고 이 학계에서도 이거 뭐 하는 지? 라고 하면서,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이 남북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정치를 한단 말이야 라는 그런 구설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 미국의 이 남북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이 발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만약에 이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협상만 잘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협상만 잘했으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 업적을 좀 폄하하는 식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미국에 있는 이런 교수들이랑, 그리고 뭐 히스토리안들이랑 뭐 나와가지고 이거 무지한 소리 하는 거 봐라, 이 트럼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 남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남부에서 이 슬레이버리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계속해 가지고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노예 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탈퇴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미국을 이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한 거다 라는 식으로 수많은 교수들이랑, 그리고 히스토리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에 대한 무지함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냥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굉장히 걱정이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 지 꼴리는 대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돋보이게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무책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가려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가려내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렇게 쪽쪽 빠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런 남북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보다, 이 니키 헤일리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좀 질문을 회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뭐 대놓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만약에 협상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유혈 사태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짜 잘못된 발언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제발 요런 놈이 요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좀 이 미국의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인기가 있는 뭐 옛날에 뭐 케네디 대통령 같이 이제 미국을 이제 모두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이 둘로 쪼개져가지고 둘뿐만이겠습니까? 둘로 계속 쪼개져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까만 개미 이제 붉은 개미 그 비유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미국을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을 서로 싸우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러시아랑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란이고 이런 미국이랑 좀 적대적인 그런 국가들에서 이 트럼프를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을 계속 흔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서로끼리 미국 안에서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원하는 나라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줬었던 오른팔이었죠. 오른팔이었었던 부통령, 이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어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월 6일이 이틀 전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은 굉장히 피스풀했다. 피스풀하고 그리고 엄청난 애국적인 그런 행동이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애국적인 그런 행동이었대요. 패트리어틱 그런 행동이었대요. 이거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펜스 부통령이 지금 이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트럼프를 뽑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 펜스 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을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을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자신이 잘못한 거를 이제 뉘우치지 못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언행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오를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제발 트럼프 이 대선 후보로 뽑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뽑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펜스 부통령은 이 대통령 후보에서 벌써 물러났거든요. 물러났기 때문에 자기를 뽑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애국적인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웠다. 미친 아니 다 영상 보지 않았어요. 이 의회로 쳐들어가가지고 의원들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이거 트럼프 진짜 정신병자인 거 맞고요. 정신병자인 거 맞고 그리고 트럼프를 직접 옆에서 도와줬었던 부통령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쪽쪽 빠는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발 좀 똑바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올해.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민간 이 유인 달 착륙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저께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애스트로 로보틱스라는 이 회사에서 나사에서 이렇게 또 수주를 받아가지고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유인 달 착륙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52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 사람을 달에 이렇게 또 착륙시키지 않았습니까? 착륙시켰는데 그것이 일어난 지 52년 만에 이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또 가는 거라고 하니까 정말 역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달 착륙선이 이렇게 또 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달로 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 이렇게 뭐 계속 돌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착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 착륙선이 지금 벌써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달 착륙선에서 네, 이 태양열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태양광 그 에너지가 네,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네, 문제가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네, 계속해가지고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이 미션이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명피해는 좀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최근 들어가지고 네,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일로스 아닙니까? 네, 이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약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위고비라고 하는 네, 주사를 맞아가지고 운동까지 이렇게 또 겸한다고 하면은 살이 그냥 아주 그냥 쪽쪽 빠지는 네, 그런 약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MIT 있지 않습니까? 네, 이 MIT에서 새로 또 이렇게 또 개발을 한 이 웨일로스 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웨일로스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 식전에 이 밥을 먹기 전에 그 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약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위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이브레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막 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막 떤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 위에 이 음식이 좀 많이 가득 차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신호를 줘가지고 음식을 덜 섭취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섭취를 할 그 양보다 훨씬 더 적게 섭취를 하게 되면서 이 살이 엄청나게 또 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다이어트 캡슐 약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 다이어트가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매년 새해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로 살을 빼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살 빼기 운동을 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심 3일이 가장 많죠. 3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포기를 하는. 왜냐면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이렇게 또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들어가지고 또 약들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당뇨병 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 새로운 이 다이어트 약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실제로 효과가 엄청나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약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계속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20파운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로 한번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지금 제가 살을 빼고 있다. 거의 20파운드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샤워를 한 다음에 이 몸무게를 재보니까 199파운드더라고요. 네, 드디어 200파운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지금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6시간만 먹고 그리고 18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6시간 동안에는 진짜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진짜 배가 터질도록 먹어요. 왜냐하면은 18시간 동안 제가 단식을 하다 보니까 단식을 한 다음부터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이렇게 먹거든요. 가장 간편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기도 편해가지고 12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시까지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18시간을 이렇게 또 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18시간 간헐적 단식은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16시간, 14시간 16시간 그 간헐적 단식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간헐적 단식을 지금 한 달 동안 해오고 있으면서 진짜 20파운드가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뭐 약 같은 거 위고비 약이나 이런 약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 하세요. 간헐적 단식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위고비라고 하는 이 약을 본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거의 막 $2,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해야 한다고요. 네, 뭐 효과는 확실하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은 돈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요. 네, 거기에다가 먹는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식비도 줄어들더라고요. 일석이조 삼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고픔을 더 많이 간직을 하면은 할수록 장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배부른 게 장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배 고픈 것을 많이 느껴야지만 장수를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하세요. 네. 우선 돈 세이브 되고요. 네. 실제로 몸무게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스타벅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스타벅스 대란이냐면은 스타벅스랑 그리고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텀블러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텀블러 만드는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핑크색 이 텀블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 같이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내놔가지고 이 타겟 스토어에서 이렇게 또 팔기로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인스타그래머들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래머들이 이렇게 또 홍보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 라고 하면 인스타그래머들이 죄다 이 텀블러를 가지고 이 색상도 너무나 이쁘고 뭐 스탠리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보온도 잘 되고 막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해주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막 줄을 서고 막 사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특별 생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고가 입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 같은 곳에서 이렇게 되팔리게 되고 있는데 막 가격이 막 $800까지 올라가면 뭐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핑크색 이 스탠리 텀블러 이 스타벅스랑 같이 협업을 한 이 텀블러가 엄청난 인기를 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이 한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계절별로 뭐 가끔씩 이렇게 또 스페셜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국에서 뭐 스타벅스 뭐 러기지 뭐 백인가 그게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받으려고 엄청나게 막 커피 사 마시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랑 뭐 약간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스탠리랑 그리고 이 스타벅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텀블러를 내놔가지고 이 타겟 스토어에서 파는 건데 완전히 완판 그리고 다시는 재고도 안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더 못 사니까 더 날린 거죠.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랑 그리고 스탠리 뭐 이런 마케팅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엄청난 대성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 대한 새로운 뭐 효능에 대한 그런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또 연구진들이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봤다고 하네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커피를 이렇게 또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마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다. 메모리를 더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 이 어텐션을 이렇게 또 집중하는 것을 더 끌어올려준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커피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로운 것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뭐 메모리, 집중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암 예방 효과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라는 음료가 뭐 알면 알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겨 찾는 그런 음료수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따뜻한 너무나 춥다 보니까 따뜻한 이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실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당입니다. 당. 뭐 설탕 같은 거 넣지 않고 블랙으로 마셔야지 좋다라는 것이지, 막 설탕 막 엄청나게 넣고, 그럼 뭐 크림 같은 거 막 엄청나게 넣고, 그런다고 하면 크림 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넣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커피가 맛있기는 맛있겠지만, 요런, 이 좋은 효과들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 효과들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 나쁜 것이 더 많죠? 이 설탕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막 살찌고, 뭐 암을 더 유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더라도, 블랙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커피뿐만이 아니더라도 티 있지 않습니까? 당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 티를 이렇게 또 마신다고 하면은 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도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면은 뭐 물도 좋겠지만 물이 가장 좋죠. 물도 이렇게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이, 만약에 뭐, 코카콜라나 이런 뭐, 단 음료수를 마실 바에는, 커피나 티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여기 엄청나게 춥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미치도록 춥더라고요. 제가 나가가지고, 이 자동차 엔진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 0도, 섭씨로 0도, 화씨로 32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얼음이 얼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되면서, 예, 저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운 적 없었거든요. 네, 진짜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막, 제 얼굴에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춥고, 어쨌든 간에 여기 캘리포니아가 앞으로 당분간 좀 추울 것 같다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시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감기나 독감이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걸리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또 감염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감기 조심하시면은 얼마나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집을 터는 뭐 빈집 털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좀도둑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주변에서 엄청나게 지금 집이 털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집이 털리게 되면서 아직도 이런 이 도둑놈들이 못 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집 단속을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말에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 토요일에 아침에 굉장히 커다란 교통사고, 이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5번 프리웨이에서 아무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일교차가 뭐 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더 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뭐 아침이나 뭐 그럴 때 이 안개가 엄청나게 또 잘 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는 정말 잘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시면서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면은 진짜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35대 정도가 이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토요일 아침에 그쪽이 엄청나게 밀렸었다고 하네요. 도로가 폐쇄가 되고 35대나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죠. 대형 줄줄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상자도 11명, 2명 사망하고 9명 부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올라오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보잉 있지 않습니까? 보잉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출발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그마치 8%나 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알래스카 항공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이 하늘을 날다가 엄청나게 높은 뭐 거의 뭐 1000피트 정도 그런 곳에서 갑자기 문짝이 뜯어져 나가면 동체가 이렇게 또 뜯어져 나가게 되면서 긴급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기는 없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 자칫하면은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 737 맥스 기종에 대해 가지고 안전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보잉에 대한 이 신뢰성이 엄청나게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에서 이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 가지고 이 그라운드가 됐거든요. 운항 금지를 이렇게 또 내려버렸습니다. FAA에서 이 운항 금지를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다들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 측면에 있는 이 비상구를 이렇게 막아둔 곳에서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긴급 점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것은 진짜 네, 이 비행기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회사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에어라인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잉에 들어가는 이런 뭐 주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주문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에어버스는 이 주문이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737 맥스, 이 보잉. 계속 실망이네요. 네, 참. 보잉 이 747, 엄청나게 큰 이 전보 여객기. 저 그거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보잉이라는 그, 기업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이 경영진들이, 너무나 이제 돈만 너무나 밝히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밝혀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나 이 돈만 밝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737기를 이제 개량 그만하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737 그만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좀 빨리 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아웃룩 전망을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아마도 어쩌면은 리세션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리세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더라도 굉장히 얕은 그냥 살짝 이 새끼 발가락만 이렇게 담갔다 빼는 그런 리세션이 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2023년도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은 분명히 20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80%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0% 정도가 확률도 80%라 그랬어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분명히 빠질 것이다. 2023년도에 80%가 얘기를 하고 80% 확률로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거 믿었죠. 그 믿어가지고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래가 막 손에 막 10만 불 이상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수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2023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예전에 기본 모형을 따른 게 우리들의 실수였다. 라고 지금 깨달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에는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모두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요번에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소프트 랜딩이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빠지기는 빠질지라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굉장히 약한 아주 얇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전에 그런 기본 모델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기본 모델도 작년에 2023년도에 모두 다 깨졌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이 모기주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모기주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 모기주율이 엄청나게 높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집값은 튼튼했다.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굉장히 소폭 내려가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기존 모델을 무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실수는 지금 계속 만회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2023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진짜 경기 침체를 피한 것, 그리고 집값 폭락한 거 피한 것. 요것만 보더라도 바이든노믹스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기를 본다고 하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나 바이든 대통령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이 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올해 안에 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서 모기지율 역시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집 바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집 구매자들이 다시 집을 찾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집을 찾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이 공급과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전문가들은 작년에 미국의 집값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 굉장히 미국 혼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기 침체가 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견디고 넘어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계획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중고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차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좀 높다. 아직도 좀 높기는 높지만 그런데 올해 안에 이 중고차 가격이 다 정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공급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공급이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차 팔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아직도 조금 높기는 높다고요. 아직도 조금 높기는 높지만 올해 안에는 모두 다 정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아마도 올해 안에 벌써 이제 2%대 아닙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2%대까지 이렇게 또 2%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잡힐 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이 이 작년에 발표를 했었던 애플 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비전 프로가 다음 달에 2월 달에 이제 선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애플 비전 프로 3,500달러 3,500달러 이렇게 물안경 같은 거 쓰고 이 버추얼 리얼리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가상 현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월 19일에 이 프리오더가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선 너무나 비쌉니다. 3,500달러. 3,500달러까지 내면서 이런 거 쓰면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멀티 리얼리티를 이렇게 써가지고 쓰면서 이 컴퓨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어지럽기 때문에 장시간 이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 3,500달러까지 주면서 산다? 분명히 많이 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이런 이제 고글 같은 거 이거 만든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예전부터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메타버스가 급부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고 나고 보니까 다 버블이었다. 그렇단 거 없었었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 프로도 뭐 원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애플 비전을 아싸리 그냥 비싸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적으로 어차피 안 팔릴 바에야 그냥 이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자. 원하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라디오 업체인 오더시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라디오 누가
듣나요? 네, 이 라디오 같은 거 요즘 들어가지고 안 듣죠? 네. 그런, 네, 이런 것들 본다고 하면은, 진짜 유튜브가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듣고, 이런 영상들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다 이런 거, 파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이 구글, 이 알파벳, 이 알파벳 기업의 가치는 진짜 어마무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4만 5천 달러를 다시 복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승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 이제 승인이 난다 만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 오일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는 4% 급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전 세계의 이 오일 디맨드가 앞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일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망해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코 납작해져라. 어쨌든 간에 오일이 이렇게 또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 같은 것들이 잘 이렇게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 오일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면은 돈들이 다 오일로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선전 광고 전화가 이렇게 또 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돈 같은 것들이 이 오일머니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 경제 도는데 또 안 좋단 말이에요. 돈들이 이 오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도는 게 이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오일은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너무나 폭락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예전을 이렇게 또 유지를 하면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잘 돌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혼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기업, 일본 자동차 기업인 이 혼다에서 캐나다에다가 이 배터리 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공장 14 빌리언 달러를 넣어가지고, 14 빌리언 달러, 140억 달러?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투자를 해가지고 캐나다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랑 그리고 뭐 캐나다, 이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써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에서 미국, 캐나다, 이 멕시코에다가 이 자동차 생산 라인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배터리, 이 배터리 공장을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짓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IRA 액트, 지금 전 세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앞으로 계속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챗GPT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에서 이 챗GPT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수많은 그런 뭐 기사들이나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챗GPT 자체에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카피라이트 를 피하고서는 이런 AI 발전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뭐 뉴스 채널들, 언론사들에서 챗GPT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우리 기사들 다 이렇게 무료로, 무단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학습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다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챗GPT,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면서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게 되면서 이 학계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이 스쿨들, 미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굉장히 지금 고심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숙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에세이 같은 것들을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고급 문장들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해가지고 막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챗GPT는 진짜 인공지능이 쓴 것이기 때문에 가려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 챗GPT를 써가지고 쓴 것인지, 이런 에세이들이 다른 것들을 카피를 해가지고 쓴 것인지, 그것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학계에서 이 챗GPT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AI, 이 인공지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인데, 요런 것을 안 쓰고 공부를 할 수는 이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도 이런 학계에서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해 가지고 규제, 제가 오늘 뉴스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규제를 잘 해야지만 좀 리스크가 없다고 하거든요. 규제도 좀 오래 들어가지고 좀 철저하게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 시애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시위 같은 것들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진짜 개 짜증 나더라고요. 이 시애틀에 있는 이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막아두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막아두고 엄청나게 밀릴 때 차량들의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이런 교통 혼잡을 준다. 야, 이거는 진짜 진짜 개짜증 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좀 이제 동경심도 들고 그러거든요.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시위가 들면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위를 할 때에도 잘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무내 식으로 무지할 정도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것은 진짜 화가 나네요.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런 시위는 더 싫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에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망자들의 수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몇 주 전인가 제가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전쟁 때문에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2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벌써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가자지구 내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2만 3천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이 가자 이 북부 지역에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다 해체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가자지구 이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옮겼다고 하거든요. 옮기면서 이제는 이 고강도 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저강도로 이 정밀 타격 같은 것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좀 전쟁을 스케일을 축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 스케일을 다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사망자들의 수가 좀 예전만큼은 많이 늘지는 않지는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싸우고 있으면서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계속해가지고 후티 반군 도와주고 있고, 후티 반군 뭐 뒤로 이렇게 또 찔러서주고 있고 무기 같은 거, 그리고 헤즈볼라도 계속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은 이 홍해에서 쌩 난리를 치면서 미군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 이스라엘 북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마차를 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스트라이크 같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또 헤즈볼라 지금 뭐 공격을 할랑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풀스케일로 공격을 지금 할랑말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헤즈볼라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한다?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하면은 이란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5차 중동 전쟁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전쟁이
풀 스케일로 엄청나게 갑자기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 뉴스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이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동 전쟁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가지고 만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이 전쟁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 이 전쟁이 만약에 크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도 들어오고 이 중동 전쟁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이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이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너네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못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제발 이 전쟁을 키우지 말아라라고 미국에서는 뭐 블링컨 장관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만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총리는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